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이제 1월 달을 얼마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40불대에서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테슬라 460불대가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60불이 지켜지면요, 여러분들 500불대는 어렵지 않게 돌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 스트라이크 500존에서 이 풋콜 레이시오가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이 콜옵션의 비중이 너무나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1,000계약 정도가 이제 소멸이 됐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2,000계약 정도가 소멸이 됐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2월 달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12월 말까지는요,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 내에서 적은 변동성으로 주가가 좀 살짝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4분기 실적 인도량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풋콜 레이시오가 0.1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요 지지 라인이 지켜준다라고 했을 시에는 1월 달부터는 500달러의 돌파가 무난하게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슈들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LNF가 거의 10% 가까운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죠. 양극재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 테슬라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정규장 후반에 거의 3.3%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지난주 기록적인 신고가 이후에 이어지는 조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체 이 LNF가 테슬라와 맺은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약의 공시 금액을 기존 29억 달러에서 7,386달러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수정이 됐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연말에 자율주행 관련 뉴스와 1월 초에 발표될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 업데이트를 다음 단기 촉매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가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선 이 스토리의 신뢰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고요. 연말에는 포지션 조정이 많고 거래량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수요 신호에 대한 작은 변화만 생겨도 테슬라처럼 이제 미래 기술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은요,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LNF의 계약 조정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680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셀 규격을 말을 하고요. 양극재는 배터리에 양극에 들어간 핵심 소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 축소는 사실상 이제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주요 시장에서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저렴하게 규모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공급업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LNF 역시 계약 금액이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시상으로는 공급 물량의 변경의 이유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연휴가 좀 껴 있었습니다. 연휴가 껴 있는 한 주를 지나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연준에 대한 회의록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런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금리와 위험 자산 선호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슬라의 다음 이벤트들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가 예전처럼 보통 1월 초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1월 2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셋에 따르면은 컨센서스는 약 44만 9천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한 수치로 전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트레이드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연말 목표로 제시한 오스틴 지역에서 인간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모델 Y 이 로보택시 운영 관련 구체적인 업데이트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350원 오늘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LNF뿐만이 아니라 뭐 똑같죠, 여러분들. LG엔솔도 테슬라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LG엔솔도 오늘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가 좀 하락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바로 이렇게 치고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만큼 상승한 거에 비해서 테슬라 주식을 보시면 나스닥 대비 엄청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테슬라가 보이는 단기적인 조정 폭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더 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조정을 보인 만큼 테슬라도 조정을 보이는 거지만 곧 조정이 여기 있는 구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 이 테슬라 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가장 높은 가격대죠. 500달러.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크 존 500이라고 하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4,000 계약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1,000 계약이 조금 청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2,600개로 나와 있는데 불과 한 3, 4일 전만 하더라도 이 풋옵션도 7,60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중으로만 봤을 때는 콜옵션은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 가까이 좀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 스트라이크 존 500에서는 풋콜 레이시오가 0.12, 이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약 8배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콜 비중이 풋보다 크죠. 콜이 이제 풋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상방에 대한 기대가 크고 500달러 위로의 이 브레이크아웃을 노리는 수요가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딜러들을 봐야 돼요. 이 카지노 같은 데 보면 이 패를 나눠주는 딜러들 있죠. 이걸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데 보통에는 이제 콜을 팝니다. 콜을 매도를 해서 델타를 해지를 합니다. 델타를 해지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주가가 오를수록 매수 압력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에 대한 압력, 여기다가 감마 스퀴즈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감마 스퀴즈까지 나오면서 500달러 브레이크 아웃 시에는 무난하게 540, 그리고 550까지는 안착하게 돼주는 이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옵션이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500달러의 이 브레이크 아웃 존을 노릴 수가 있다. 이런 가설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약간 비중이 비슷해진 상태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를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30만 5천 개야. 그리고 풋옵션에는 34만 8천 개야. 콜옵션과 풋옵션이 만약에 비중이 좀 비슷해진 상황일 때는 500달러 근처에서 상방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담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팽팽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을 베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지 그리고 중립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 주변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스트라이크가 단기적으로 큰 결전의 레벨이 되기 쉽습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가 나면 콜 쪽 델타가 늘어나면서 딜러의 추가 매수가 붙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눌리게 되면 풋 델타가 커지면서 딜러의 매도가 늘으면서 하방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요, 콜 쏠림 현상이 약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른 구간에서는 단기 과열을 시키는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조정이에요. 일단은 LNF 계약 축소죠. 이 4680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말에 약간 로보택시가 이제 안전 모니터가 제거가 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봤지만 이 재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약간 몰빵하게 부담스러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롱콜, 이 모멘텀을 추종한다라기보다는 500달러 근처에서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롱이나 숏 쪽으로 스트레이드를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콜옵션, 풋옵션 모두 활용한 해지, 이 관점이 더 많아졌을 가능이 큽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시장도 애매하다라고 보는 구간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좀 조절을 하고요. 만기랑 해지를 좀 더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50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는 감마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감마 같은 경우에는 델타의 변화율을 측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델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이런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현재가 근처에서 옵션에서 감마가 높아지게 되면 딜러가 해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요. 딜러 같은 경우에는 델타를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콜의 델타가 늘어나요. 감마 효과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딜러가 더 많은 주식을 사야 됩니다. 딜러가 더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처럼 이 미결제 약정이 500달러 스트라이크 존에서 콜 쏠림이 현상이 강화가 되면요. 딜러가 이제 해지 매수가 상방 모멘텀을 키우게 됩니다. 다만 이 풋옵션과 콜옵션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요. 이런 스퀴즈 압력이 약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리인데 21선 부근 있죠. 여기 460달러가 감마 스퀴즈의 트리거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 존.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대는 이 상방에 대한 폭발 가능성이 여전히 큰 자리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리스크도 있죠, 여러분들.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460달러이기 때문에 연초 대비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한 7%에서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4주 동안 7%에서 8% 이렇게 마이너스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콜 레이시오는 0.12, 여전히 강한 콜 우위가 여전히 딜러 해지 매수 압력이 상방을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레벨 분석을 봤을 때는 468에서 475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468에서 475구간. 요 구간이 이제 핵심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가 성공이 되게 되면 485를 재도전하러 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460달러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평선과 가깝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게 돼줍니다. 연말까지 횡보를 하게 되는데 횡보를 해준다라는 건 뭐예요? 조만간 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는 감마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집중되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파 시 스퀴즈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 좋은 것만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밀릴 거를 좀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해놓자라고 하면은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430달러입니다. 여기 430달러를 이제 풋옵션 만기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탈하게 되면 만약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360불대까지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전히 상방에 대한 슈팅은 남아 있습니다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만큼 리스크도 같이 함께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매와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분기 인도량 1월 2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컨센서스가 44.9만 대 정도 그리고 이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로보택시 업데이트에 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매 역할을 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LNF 계약 축소,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특히 연말에 대한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이번에 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1월달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자리에서만 조금 버텨준다라고 했을 시에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옵션과 이 매수 해지 전략이 굉장히 강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으로만 보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테슬라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여러분들 테슬라 상방 배팅을 또 기대를 하지만 1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는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로만 봤을 때도 꺾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꺾이는 자리는 아니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도 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등주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자로 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시드머니를 늘려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똑같아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가 아래로만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에서 50% 청산, 나머지 최종은 50% 청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따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전달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을 보시면은 45에서 진입을 하고 50과 60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보시면은 45면 여기죠. 여기 밑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가 50에서 1차 청산, 그리고 나머지는 또 들고 가겠죠. 60에서 2차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 주면 고마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횡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도를 해서 어, 다음 주에 나가는 종목을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급등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게 한 달로 치면은 4번에서 5번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순환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급등주의 특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 빠르게 늘려가면서 테슬라 추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자산 증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를 문자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있죠?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가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뜹니다. 2026 연초 세력 급등주 공개. 질문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급등주를 받아보실 연락처 여기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취합해서 여러분들 급등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면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